보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단원 문제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3번을 봤을 때 첫 번째 문장의 끝부분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역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도형의 이동 단원이고 그 교과서의 일부예요. 오른쪽 상단에 교과서 몇 페이지라고 관련 페이지가 적혀 있죠. 교과서 문제거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도형의 이동 단원이 되겠어요. 도형의 이동 단원.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왜 풀었는가? 혹시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왜 풀었는지. 내리세요.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전에 이 문제를 왜 풀었는가를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겠어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문구가 있죠. 뭐 합동이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이다. 두 개가 되겠어요. 일단 해당 단어는 도형의 이동 단원이 되겠어요. 합동이다.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뭐가 같냐면 반지름이 같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 같다. 합동이라는 단어를 보고 두 원의 반지름은 같다라는 생각을 해줘야겠어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보고는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평행이동이 되겠어요. 그 위에 그 문제가 실려 있는 제목을 보면 기본 다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상이 그닥 힘든 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거든. 참고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평행이동과 평행사변형의 관계를 따로 가르치는 부분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평행사변형을 보고 평행이동을 떠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할 부분이다 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원래 원이 5죠. 5. 5의 원의 생명은 뭐? 중심이 0,0이에요. 그리고 그 원 위에 점 2,3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뭐가 나오느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루트 13이 된다. 4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구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가 P'으로 이동하는데 P가 P'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했니? 하면은 마이너스 1,2다. 그랬을 때 네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동했을까? 이게 포인트거든. 대략 그림 상태를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2,4 P가 여기에 있죠. P가 어디로 갔냐면 대략 이 정도 P'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런데 5가 있어요. 5가 대략 이 정도에 있어요. 그러면 5'은 어디로 갔니? 하면 이거지.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게 평행 이동이란 말은 이게 지금 평행 사변형이죠.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평행 사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만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만큼 이동을 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니? 하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도형의 이동 단원의 공식을 공부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해주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죠. 중심과 반지름이 나왔어요. 따라서 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합동이라는 것을 보고 반지름이 같다,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평행 사변형을 보고 평행 이동을 한 것이다. 여기서 뭐가 같죠? 이게 같은 거지. 이동한 상황이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오케이, 이해 갔나? 오케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도형의 이동을 시작하는데 왜 이 문제부터 풀었는가?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프린트를 들고 올 확률이 매우 낮아서 다시 나눠주면 이 문제였어요. 2장. 이 문제를 지금 해설한 문제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시작.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원래 풀이는 요와 같았어요. 지난 시간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단원의 내용으로 푼다라면 D와 R이 같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복잡한 식으로 풀게 되는데, 이 문제의 전체적 구조를 이해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리니? 이제 중심의 좌표를 찾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 찾는 거라. 그랬을 때 일단 C 위의 점이 뭐였냐면, 왜 저래? C 위의 점이 C의 중심, 위의 점. C 위의 점이 3,3-2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C 프라임 위의 점으로 보면 6,6-4가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요거랑 같다. 뭐 같아? 이동한 상태가 같다. 이 원의 중심은 C. C의 중심은 0,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1이죠, 1. 이게 1이고 이게 1이니까. 그래서 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래서 얘가 A이고 얘가 B인으로 더하면 8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중 문제집에 실려 있는 문제인데, 원의 방정식 단원 문제로 출제했고 나름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해서 풀이를 그와 같이 장황하게 했는데, 그 풀이가 네가 몰라도 되는 그런 수준의 풀이는 절대 아니에요. 알아둬야 되지만, 지금 보면 도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단원이 배워서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데 쓸모가 있다. 이 두 문제를 비교해 보면 선생님은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두 문제를 같은 문제로 본다라는 거고, 두 문제를 같은 문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죠. 네가 봐도. 그리고 이게 교과서 문제였다. 오케이?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어디에 써먹나요? 라고 하면 그 문제가 도형의 이동 단원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면 요 두 개, 점과 도형이죠. 각각 점과 도형을 이렇게 네 단계, 단계별로 모두 다 이동했을 때 이 점은 1로 이동하고 이 점은 1로 이동한다. 왜 그런가? 왜 맞은 학생이 한 명도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풀어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일단 점을 보자. x, y다. 첫 번째 단계에 의해서 가보면 쉽죠.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y 꼴 x 대칭이다. 이때 뭐 y 플러스 3,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서드. 보면 이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굳이 표현해주면 이와 같겠어요. 이렇게 된다. 마지막으로 x축 대칭 이동하면 요거죠.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2, 얘 계산하면 x 플러스 4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y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이다가 되겠어요. 됐죠? 여기다가 이거 포스 색깔로 좀 구분해 주겠다. 연들어 줬어.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다고 쳐. 그러면 도형은 어떻게 되는가? f, x, y 그 0이다. 그래서 첫 번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f, x-2, y-3 이퀄 0이다. 이 정도까지는 공식을 외운 사람은 맞죠? 세컨드 y 콜 x 대칭이다. f y-2, x-3 이퀄 0이 돼요. 그리고 third 그럼 이제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죠.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퀄 0이 돼요. 어떤 과정인지 일부러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y축 x축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 이동이면 f 이게 뭐야? y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이건 뭐야? x 마이너스 2죠. 이퀄 0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되겠어요. 그러면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뭔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가장 기초를 보겠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기초가 뭐냐면 미술을 하는 학생과 수학을 하는 학생이 일단 여기서 구분이 돼요. 뭔 말이냐? x, y와 f, x, y 이퀄 0을 구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뭘 구분을 못하느냐? 이게 이건 줄 아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림, 이건 미술이에요, 미술. 이렇게, 이런 인식은 수학이 아니고 미술이야, 미술. 왜? 생긴 게 똑같다. 논리가 똑같다가 아니고 그냥 생긴 게 똑같다죠. 얘랑 얘는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다. 내리세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미술이다. 그 다음에 뭔데요? 정확하게는 이거지. x, y랑 f, x, y 이퀄 0의 관계는 이건 뭐야? 문자다. 이거 x, y 이것들은 문자예요. 뭐 문자 맞는데 문자지 뭐 숫자야 뭐 이거는 숫자예요. 숫자 중에서 순서쌍이라고 하는 숫자죠.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숫자를 순서쌍이라고 배워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또 이거지. 순서쌍이 숫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즉 미술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걸 수학에서 순서쌍이라 부르더라. 근데 순서쌍은 숫자를 말해요. 그러면 무슨 관계입니까? 얘랑 얘랑. 숫자를 문자에 대입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놈은 여기다 대입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얘는 대입을 당하는 문자야. 이런 차이거든. 그래서요. 그러면 만약에 f, y, x가 있어요. 뭘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 x, y라는 순서쌍이 있어요. 뭘 어디다가 대입해야 될까? 이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놈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고 이놈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이놈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고 이놈은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런 차이다. 이런 차이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근데 그런 차이를 인식을 못하면 이것과 다른 기괴한 그런 게 나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을 하세요. 뭐 이렇게 네가 답이라고 제시하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 내게 틀린 줄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이렇게 추상적인 도형의 방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형의 방정식. 너는 도형의 방정식을 뭘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표현하는 방표현이 이 표현이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걸 하나 설정해. 즉 y 콜 x를 해. y 콜 x를 네가 머릿속으로 옮겨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실제로 따라 옮겨봐. 그러면 나오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이. 그게 이거랑 같은 걸 말하는지 네가 적혀 있는 거랑 같은 걸 말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네가 쓴 답은 전혀 얘랑 상관없다 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 여기서부터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한 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자. 이거거든.
예를 들어서 y 콜 x를 이동을 시켜보자. 그림에서. 그러면 x축 이렇다. y축 이렇다라고 해보자. y 콜 x는 여기에 있다.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결국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게 되죠. 이 도형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를 이 정도로 잡아보자. 너무 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y 콜 x고 이게 첫 번째 first 이동 후라고 하자. 일단 식은 제끼겠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y 콜 x 대칭이다. 이놈을 여기에서 대칭 이동하면 지금 눈깔로 보이죠? 이렇게 가겠죠. 이게 세컨드 이후의 도형이다. 이걸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버리면 얘랑 또 동일해지겠죠. y축으로 2만큼 가면 여길 지나겠어. 희한하게 이렇게 하네. third가 되겠어요. 이렇게 세 번째를 이동 후다. 네, 마지막으로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자. 얘를.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니?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2였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이다. 그래서 얘가 fourth. 네 번째 이동 후다. 그러면 얘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y 콜 x다. 하얀색으로 적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이건 뭘 의미하는가? x 대입이라고 그랬어요. 대입. 일단 대입을 해보겠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를 이동시킨다. 대입시킨다. 그 다음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2 이퀄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건 이해 갔나? 따라서 뭐니?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식으로 이와 같이 된다.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뭐 선생이 이와 같이 해설을 했을 때 오케이? 내 풀이는 뭐가 잘못되었는가 또는 뭐가 부족한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네가 적은 정답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x 대신에 네가 적은 거, 이 자리에 있는 거를 대입하고 y 대신에 이 자리에 있는 걸 대입을 하세요. 그래서 정리한 직선의 방정식 y 콜 x에다가 정리한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에 있는 건지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y 콜 x는. 그러니까 지금 직접 확인해 봐. 나온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저와 같이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면 지금 다 나왔죠. 나왔니? 보면 알겠지만 전혀 엉뚱한 도형의 방정식에 등장을 하죠. 오케이? 그건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하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무엇인가? 네가 공식을 외운다고 외웠는데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외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해갔죠? 그러면 요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어요. 일단은 이게 맞다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네가 틀렸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냥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하면은 그냥
또 이런 거로. 지금 이게 중요한 거거든. 네가 적은 식을 이용해서 이놈을 옮겨봤더니 전혀 이상한 데 가더라는 게 너한테 확연하게 박혀야 되거든. 그래야 그걸 다시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만 설명하잖아. 그러면 너는 다음번에 반드시 그걸 선택해서 또 푼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결론.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점 같은 경우에는 X, Y 화살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죠.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모양이 다르죠. F, X, Y 이퀄 0, 2, F,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이퀄 0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A, 여기는 마이너스 A다.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 지금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가 그거거든.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숫자라고 했어요. 그치?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얘들은 뭐라고 그랬죠? 얘들은 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는 건 대소하기의 기본이다. 숫자와 문자를 구분하는 건 대소하기의 기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차이가 결국 이 차이로 등장하거든. 그럼 이 차이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숫자를 연산하는 거예요. 숫자를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한다는 게 뭔데? A만큼 더 한다고. 이해 갔나? A만큼 더 한다요. 그러면 얘는요, 문자에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거.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얘는 어디에다가? X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예요. 알겠죠? 이 차이가 있어요. 대입한 거.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숫자였다. 이거를 대입한 거야. 그리고 다시 또 활동할 때는 요게 다시 뭐야? 문자가 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또 대입이야. 이거 이해 갔나? 왜 그런가요는 차차 이해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런 거구나 이거거든. 그런데 왜 교재, 심지어는 교과서에서도 따로 설명하지 않아? 왜 그럴까? 유도 과정에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도 과정에 숫자를 연산한다, 문자에 대입한다가 아니고 유도 과정에서 하는 행위가 이런 거거든. 그런데 유도 과정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는 사람은 이런 의미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풀이를 다시 보면 뭐가 X좌표야? 이게 X좌표야? 이게 숫자야. 그럼 여기서 뭐가 숫자야? 그러면 X 플러스 2가 X좌표야. 여기서 볼까? 여기서 이 점에서 뭐가 X좌표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X좌표예요. Y 플러스 3이 X좌표예요. X라는 문자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Y 플러스. 그러면 이 좌표를 뭐 연산한다. 지금 이게 연산하고 있어요. 뭐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라. 연산을 하고 있어요. 이해 갔나? 이걸 연산한다. 연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여기서 Y좌표. Y좌표에 이만큼 더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X좌표야? 뭐가 X좌표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좌표는 없어요. X좌표는 숫자예요. 숫자. 여기에는 X좌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데? X좌표를 대입하는 문자가 있어요. 문자. 이건 뭐야? 얘가 X좌표를 대입하는 문자야.
이거 x야 이게. 그럼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 대신에 뭐? 마이너스 2를 x 대신에 플러스 x 플러스 2를 대입하죠. 대입.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있다. 왜 x 플러스 2를 대입하나요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네가 외운 공식에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잖아. 오케이? 그거는 이렇게 대입하고.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다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네가 외운 공식의 의미다. 그냥 의미라고 적지 말고 공식의 의미. 그래서 지금 도형의 이동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가 뭔데요? 하면은 첫 번째로 도형의 이동을 어디다 써먹나요? 두 번째로 네가 외운 공식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기초가 되겠어요? 알겠지? 이를 바탕으로 이제 도형의 이동 내용을 설명해 보겠다. 그때 설명할 때 뭐 얘는 왜 연산이고 얘는 왜 대입인가?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할 텐데 참고로 그 설명은 사실 네가 그 보고 있는 교재의 유도 과정이 이 설명이야. 그러면 그게 왜 나는 이렇게 안 읽히나요? 너는 수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가 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제 이게 그래서 뭘 말하는데는 관심 자체가 없어. 네가 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를 가르친 사람이 그런 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걸 너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대한민국 수학이 그래.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거든. 저기 얼마 전이래, 한 달이 안 될걸? 뭐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뭐 또 수상을 해갖고 뭐 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은 대학교 이상을 가면은 유명한 수학자가 없는가? 왜 유명한 그거 없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계 노벨상이라 부르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라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다. 국적이 미국인이다. 그래서 한국인인 너가 허준이를 기억하는 건 웃긴 일이다. 왜? 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상을 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상을 탔어. 그런데 막 스리랑카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거야. 봐. 그럼 너는 거기서 왜 쟤들은 왜 그러는 건데? 딱 그거거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상의 근처도 못 가는가? 교육이 다 이따위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지. 이런 걸 읽어내는 능력을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다. 자, 네가 이제 할 일은 요 새로운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하고 아까 전에 여기 적어놓은 곳에서 빨간색 추가되었죠? 이거 정리하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